안녕하세요. 꽃보다 책 언니편의 진율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아르키메데스가 들려주는 무력 이야기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무력에 관해 나와 있기도 하지만 아르키메데스가 실험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책 중에서 부력에 관해 대해 많이 설명드릴까 합니다. 아르키메데스는 기원전 212년부터 287년 전 사람이고요. 그리스의 시찰리아, 즉 시라쿠사라는 성에 사는 주민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로마군이 영토를 확장할 때 로마군을 물리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었다고도 합니다. 배를 타고 오는 로마군들에게 거울 같은 장치로 햇빛 반사해서 배를 불태우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는 사실이 아닌 것 같지만 언뜻 보면은 이거와 비슷한 설화일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중기 포크레인입니다. 기중기로 배를 들어 올려 배를 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탄성력을 이용한 투석기로 돌을 날려버렸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안시성 같은 영화에 보면은 공성 무기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집채만한 돌덩이를 실어서 투석기로 날려보내는 것 중 하나입니다. 부력은 그 시찰리아 섬의 왕이 금으로 이루어진 왕관과 은이 섞여있는 왕관이 너무나도 똑같이 생겨 구별을 할 줄 몰라 아르키메데스를 불러서 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아르키메데스는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되어 2주 3주를 버티다가 쉬는 겸 목욕할 겸 목욕탕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때 목욕탕에서 자신이 물에 들어가자 물이 흘러 넘치는 걸 보고 맨몸으로 유레카를 외치며 마을 전체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욕탕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거는 무거운 건 물에 가라앉고 가벼운 건 뜬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 물체가 물 안에 물이 꽉 채져 있을 때 그 물체가 들어가면은 흐르는 물의 부피만큼 그 물체의 부피다라고 해서 그 가짜 왕관과 그리고 진짜 왕관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뢰의 원리. 지뢰의 원리는 지렛대의 원리와 같은 뜻입니다. 이 아르키메데스는 아주 중요한 말을 했죠. 나에게 아주 긴 막대와 엄청나게 큰 바위가 있다면 난 지구를 들어올릴 수 있다. 언뜻 보면은 되게 이상한 말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진짜 긴 막대와 엄청나게 큰 바위만 있으면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지뢰는 작은 힘으로 큰 힘을 만드는 것과 같은 일인데요. 제가 긴 막대를 놓고 시소를 만들어서 가운데 돌을 놓고 그 위에다가 판자를 놓으면은 제가 반대쪽에 아빠를 태우고 동생이 반대쪽에 있다면은 동생이 아빠를 들어올리기 위해 그 나무 판자를 이렇게 아래로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빠를 아주 쉽게 들어올릴 수 있죠. 그가 알아낸 것 중 대표적인 것들은 지뢰, 원주율, 포물선, 부력, 나선식 폭파, 투석기, 거중기 등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있다고 하죠. 그가 제일 사랑했던 것은 도형영우라고 합니다. 묘비에 써져 있는 명언 중 하나인 원기둥 구 원뿔의 부피 사이의 관계라고 써져 있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원뿔 구 원기둥의 부피 사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원기둥과 원뿔의 높이는 구의 지름과 같으므로 HER입니다. 이 그림 말이죠.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즉 원주율의 R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 2의 R 그 다음에 그것은 3분의 2 파이 R 2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3제곱 원기둥의 부피 밑넓이 곱하기 높이 즉 원주율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2 제곱 그 다음에 이 원주율 3제곱 세 개의 부피의 비는 원뿔 9 원기둥의 비 즉 3분의 2 파이 3제곱 대 3분의 4 파이 제곱 파이 3제곱 대 2 파이 3제곱은 어떤 뜻과 같냐면 1대 2대 3과 같습니다. 이 묘비에 자신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그렇게 수학적으로 마지막을 수학적으로 보냈다 생각하면은 그가 얼마나 수학을 좋아하고 도형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한테도 도형이 아주 재밌고 싶습니다. 도형은 아주 어렵게 보이지만 솔직히 말하자면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아주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 책 중에서 한 부분을 읽어드릴까 하는데요. 9번째 수업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비행선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다는 못 읽어드릴 것 같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재밌는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기구보다 나은 비행선, 열기구와 가스기구는 날고자 하는 인류의 오랜 수건을 이루어 주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기구에만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공중에 뜨기만 하면 더 바랄 것이 없었듯 싶었나 하늘 위로 떠오르는데 일단 성공하고 나니 또 다른 욕심이 생긴 거죠. 공중에서 방향을 바꾸며 날 수는 없을까? 몽골피의 열기구나 샤르의 가스기구는 떠오르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가고 싶은 방향으로 마음대로 갈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1852년 프랑스의 지파르는 증기 엔진을 창작하고 프로펠러를 단 비행선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증기 엔진과 프로펠러는 비행선의 풍성한 공기주머니에 직접 단 것이 아니라 공기주머니는 별도의 공간인 곤돌라에 달았습니다. 곤돌라는 비행선을 운전할 수 있는 조종사와 사람이 탈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곤돌라는 공기주머니 밑으로 줄을 길게 늘어뜨려서 비행선과 연결했지요. 옛날 비행선 모습입니다. 지금도 이런 모습이 하나 있죠. 조금 건너뛰어서 10으로 가겠습니다. 10 마지막 수업 비행선 폭발의 교훈. 이 비행선 폭발의 교훈이라니 어떤 비행선 폭발이 일어났을지 저도 궁금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만들어진 유성형 모양의 그 튜브 이 비행선이 폭발했다는 것이죠. 이 배의 주인공은 힌덴부르크호라고 합니다. 힌덴부르크호는 길이가 무려 250여 미터나 되는 초대형 비행선이었습니다. 오늘날 대형 전부 비행기가 70m쯤 되니 크기가 엄청난 것이었죠. 힌덴부르크호는 대형 식당과 도서관, 카페뿐만 아니라 냉수와 온수가 나오는 목욕탕의 전망대와 피아노까지 갖춘 호화로운 비행선이어서 한 번 타려면 엄청난 돈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없는 이 비행선을 어떻게 만들었을지 저도 엄청 궁금했습니다. 게다가 이 정도 수준이면은 그냥 하늘에 나는 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바다에 호화 유람선 타이타닉호가 있다면 하늘에는 호화 비행선 힌덴부르크호가 있다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이니까요. 하지만 둘 다 안타깝게도 배가 침몰하고 그리고 둘 다 폭발했지요. 힌덴부르크호는 100명에 가까운 인원을 태우고 대서양을 건너 유럽과 미국을 오가며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힌덴부르크호의 화려한 성공은 1937년 5월을 마지막으로 내렸습니다. 화광 미국의 레이크 허스트 공항 경남고로 들어서는 순간 천둥 같은 소리를 내뿜며 힌덴부르크호가 폭발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마침 그곳에 있던 카메라에 생생하게 잡힌 것입니다. 힌덴부르크호의 폭발 장면은 미국의 영화관에서 상영되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게 왜 폭발했냐면은 힌덴부르크호를 채우고 있던 것은 헬륨가스가 아니라 수소가스였다고 합니다. 미국이 독일에게 독일이 어떤 전쟁을 또 벌일지 몰라 헬륨가스를 주면 안 되겠어 라고 생각해서 주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독일은 그 지역에 많은 수소, 그러니까 아주 쉬운 방법으로 물을 빼낼 수 있는 수소를 채택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수소가스는 불을 만나면 바로 터져버리고 말죠. 독일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아 결국에는 마찰력이 일어난 그러니까 거기에서 튕겨져 나온 아주 작은 불꽃과 수소가 만나 펑 하고 터졌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찾아보시려면은 힌덴부르크호 대참사라고 쳐시면 됩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 아주 놀랐습니다. 펑 하는 소리에 승객들이 다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게다가 이 천을 감싸고 있는 물질은 불에 아주 잘 타는 연료로 만들어진 천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위에다가 무슨 풀 같은 거를 칠해놨는데 그것도 아주 불에 잘 붙으니 정말 큰일이었죠. 뒤에서부터 계속 불이 붙어오는데 천이 다 터들어가니까 저도 정말 무서워서 그만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으셨나요?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